국내 보안 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에 대해서 회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시기로 한 K 보안 장비 수출 및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동 시큐리티 이사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이사님이신 장지현 이사님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 발전을 국내 보안 장비 테스트 베드 구축에 대해서 우리 협회장 박재환 협회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좌장은 우리 유덕기 경운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발제자 두 분 외에 이혜진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사무관님 오셨나요? 사무관님 자리? 네, 저기 계시고요. 네, 그리고 김요식 항공안전기술원 원장님,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조남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조한종 SST랩의 영업총괄 국내 부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럼 부사장님 잠깐 전화 받습니다. 네, 다 나오셨네요. 네. 그럼 먼저 우리 장지현 이사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보안 산업에 종사한 지가 금년에가 딱 만 41년이 됩니다. 사실 그 예전에 제가 그 젊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보안 장비 IT 강국이고 자동차 선박 수출 구간인 그 대한민국에서 이 보안 장비만이 유난히 그 국내에 생산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보안 장비 국내에 생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업체들이 이 국내에 도착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인천공항공사, 항공공사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외 수출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의견 좀 한번 듣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는 그 항공보안법 성능 인증 제도부터 해가지고 최종 K항공 활성화 방안까지 7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보안 장비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성능 인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일부 법 개정이 돼가지고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항공보안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 조치해가지고 국내에서 2개 회사가 2가지 모델을 장비 제작했을 때는 어떠한다 하고 내부 부칙을 만들었는데, 이 사실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국토교통도 그렇고 아마 의지는 그랬을 겁니다. 기대 효과를 하죠. 이 보안검색 장비를 완전히 국산화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항공보안 기술의 자립화를 도모하고자 이 성능 인증 제도가 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난히 유독 항공보안 장비만큼은 전량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이 항공보안 장비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국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부품 이 스미스 디텍션이나 랍스캔의 해외 제작사의 부품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도 일부 이 고가의 부품인 방사능 발생 장치나 아니면 특이한 부품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자기들이 생산하는 회사 장비만 부품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회사들 아마 공통적인 겁니다. 부품을 전부 호환성 있게 통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즉 부품 생산 제작사의 기존 부품을 사용해 가지고 장비들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이게 원가가 많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또 부품 수급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AI 강국에다가 IT 강국인데 장비 자체가 수입에 의존하게 되니까는 국내에 들어와서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개조 작업이 들어갑니다. 요 뒤에 우리 대한항공 출신도 계시고 관세청 출신도 계시지만 장비가 우리 현장 설치 조건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개조 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수입해 오더라니까 운송을 해야 되고 또 도착해서 박스에 채되고 또 계절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모든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하게 되면 수요자 맞춤형을 제작한다는 겁니다. 이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 기성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수요자가 직접 필요하면은 원 제작사로부터 부품도 구매할 수가 있고 부품 조달이 상당히 용이하고 부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안 장비가 인천공항이나 한국공항의 해외 이 공항에 컨설팅도 하고 건설도 하는데 여기에 따라 수출 장비로 수출 주력 장비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하는 기대는 크게 제가 네 가지 나눠봤고 현재 국내에서 아주 제작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제작한 장비 펼쳐놓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인천공항 출발장 전경인데 인천공항에 전부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만든 장비만 가지고도 여기에는 엑스레이 검색기 단방향, 양방향도 있고 또 폭발물 탐지 장비도 있고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 있고 웬만한 항공보안 장비는 이미 국산화돼 가지고 시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이 국산화 장비가 인천공항이든 한국공항이든 대한민국 공항에 먼저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운 또 일이 있는데 지금 액션 검색 장비만 하더라도 MIK가 가장 선두주자일 겁니다. 단방향, 양방향, 소형 휴대폰도 성능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중형 장비, 터널 리미터도 성능 인증 받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가지고 ST 트랩이 휴대폰 단방향, 양방향, 또 휴대폰 수화물 검색까지 또 에이리스가 또 성능 인증 될 준비 중에 있고 코리아 스캔텍 장비가 또 성능 인증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액션 검색 장비는 2개 회사 이상의 장비가 국내에서 제작돼 가지고 성능 인증 절차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 장비의 경우는 SS트랩이 국토부하고 약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어렵게 개발해 가지고 ECAG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나 이 받으면 뭐합니까? 이 장비가 국내 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공항에서 배타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이게 초기 생산 장비다 보니까는 시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작사가 오죽하면 공항에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힘겹게 만든 장비, 인증받은 장비를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무상 설치하고 시운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용 중에 운영 중에 나오는 문제점을 또 개선할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미래 발전적인 모델도 나올 수가 있는데 국내 공항에서 놓고 설치할 수 있는 공항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제작사는 오죽하면은 2대 정도를 무상으로 공항에 설치해가지고 테스트 시험 베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은 또 계산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마 이건 이 국토부든 공항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될 겁니다.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는.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입 장비는 여러분들 지금 인천공항에 이제 시트 장비가 이제 출발 전에 출발 휴대폰에다 설치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장비가 5억에 트레이 5억,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장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네레이터, 디텍터가 한 개로 360도 휘전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전기장치 써놨지만 전기장치 부품 하나가 2억 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고 결국은 비싼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해외 제작사들 배불려주는 꼴이 된 겁니다. 오죽하면 장비를 공급했던 회사에서 인천공항의 향후 자기들 먹여 살리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 장비가 여러분들 설치하는 건 좋지만은 나중에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도 이 국내
국내 그 항공보안법 성능 1호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휴대용 고정용 겸용으로다가 개발을 했으니 이거를 그 인천공항이든 한국공항이든 그 어느 공항에 놓고 출국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시험 배드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 시험으로만 끝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 공항에 운영장에 놓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하는 거고, 또 이 필요하다면은 지금은 휴대용 개념이지만은 고정식까지도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정식 개발하려면 아시다시피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고정식 같은 개념의 그 개발을 한다면은 정부에서 좀 도와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곧 이제 전신검사기도 나올 겁니다. 모 회사가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RNS 개방형이나 리소스의 그 원통형이나 이러한 장비의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 사실은 후발주자 업체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그 자체 시운전까지는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공항에 설치하고 시운전 배들을 만들어 입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제작사들이 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수칙 동법 부칙이 나와 있는데 두 개의 회사가 두 개의 장비를 성능 인증 받았을 때는 자, 과연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상으로 해외 수입 장비도 국내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사용을 하느냐 못하냐는 겁니다. 이건 아마 제작사들이 거의 사원을 걸고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그 동법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이 생겨났을 때는 해외 수입 장비도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금년에 제가 볼 때 금년에 그 MI 스캔이 이미 한 가지 장비 모델을 받아놨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S트랩이 또 성능 인증 들어갔는데 두 개 회사가 두 개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공항 운영자들이 강제로 국내에서 성능 인증 받는 장비가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만 써 하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 두 가지 회사가 각기 다른 모델 두 개를 했을 때 해외 수입사 장비도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과연 이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공항의 운영자들이 과연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화물 같은 경우는 그 위항사들이 TSA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벽도 깰 수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40년 저 장비를 만들어 봤지만 이게 법으로 이렇게 고지가 됐는데 과연 이게 항공보안법에 따른 강제 조항이냐 이거죠. 이거는 아마 그 국토교통부도 이 정의를 분명히 이제 내려줘야 될 겁니다. 왜? 이미 두 개 회사가 두 개의 모델로 나와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능 인증이 들어갔고 성능 인증을 받았다 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성능 인증 관련돼 가지고 또 내용 연수가 있어. 장비 내용 연수가 국토교통부 그 보시 기준에 교체 및 폐기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항공보안 장비가 저 때가 되면은 폐기를 하든가 성능 연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미국 TSA나 아니면 ECAC나 프랑스 STAC나 영국 DFT나 과연 성능 연장 제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 연장을 어렵게 해서 받았으면은 1년입니다. 매 1년마다 성능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그 성능 연장 받느니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예산 낭비입니다.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쓰는 장비하고 군산공항에 쓰는 장비하고 사용 횟수가 틀린데 어떻게 동일하게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일괄적으로 폐기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성능 연장 검사비가 가장 그 싼 장비가 휴대용 분석 장비가 2년입니다. 1년 성능 연장을 하고자 저거 장비 하나가 25만원, 30만원인데 성능 연장 검사비가 2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성능 연장 검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마다 성능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능 연장 검사를 받았다면은 최소한 2, 3년은 동일한 그 조건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운영자들이 장비에 문제가 있다면 교체 수준으로 넘어가야지, 이거를 매년 성능 연장을 받아라, 이거는 차라리 받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적으로 이미 이 항공모양 종류 운영 유지 관리에 기준이 나왔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좀 개정이 되지 않는가. 운영자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성능 연장비를 좀 줄여주고, 연장 검사를 받았다 하면은 1년 단위 연장 검사가 아니라 2년, 3년 장비가 사용하지 자기 성능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때까지는 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 운영자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기. 자, 그리고 이 항공법에 분명히 이 국내에서 항공보안 장비는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을 받으라 했는데, 이 액성 검색 장비의 경우는 액성 검색 장비든 폭발물 탐지 장비든 이 방사성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장비는 사실은 원자력법 우선입니다. 원자력법을 그 기준에서 국내 제작을 하려면은 일단은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고용 인원으로다가 감독자가 또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 발생 장치에 대한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설계 승인이나. 이 비용이 원자력법에서 들어가는 영감사 사용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수억 원에 달합니다. 저도 그 운영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이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가 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저걸 투자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일차적으로 원자력법을 그 기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항공보안법입니다. 공항에 장비를 팔고자 하면 또 항공법에 따라 가지고 장비를 제작해서 모델별로, 그리고 성능 인증을 또 모델별로 받아야 되고, 또 매년 항공안전기술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입 장비는 사실 월 판매 대행료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연간 600만 원이면은 수입 판매 상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항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인증은 제작사가 갖고 있는 성능 인증 가지고 대체하면 끝납니다. 그걸로 비용 들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마다 받지 않습니다. 왜? 수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제작사가 이걸 국내법을 따르자 하면은 엄청난, 수입사에 대비해서 엄청난 그 손실을 감수하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저는 그 국내 제작하는 그 제작사도 애국자라고 봅니다. 근데 국내법이 이러다 보니까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국내 제작사들이 대기업이 아닙니다.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 법적 비용이 부담이 들어가니까는 최소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저기 그 코리아 스캔텍이 4가지 장비 소형, 중형, 대형을 성능 인증 받고자 하면 4억 5천이 들어갑니다. 성능 인증 비용만. 장비를 제작하는 비용 한 5억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임금이 장비 성능 하나 받자면 10억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모델이 아니었습니까? 소형, 중형, 대형에 또 희한하게 또 이 국토교통부의 항공법이 지금은 제작사 입장에서 악법이 됐습니다. 악법이라는 게 뭐냐? 제작사가 생산하는 모든 장비를 다 성능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항공보안법에 관련된 공항에 쓰는 장비 외에도 기타 기관에 쓰는 장비까지도 전부 성능인증을 항공보안법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업체가 그 성능인증 하나 받자 하면은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이 업체의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인증의 최소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KTL에서는 R&D 자금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지만, R&D 사업 수주한다 해서 그냥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R&D에 대한 성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R&D 비용입니다.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내 제작사들이 최소한 부담이 안 가게 인증에 들어가는 성능 인증 비용은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진짜 이건 수지가 합니다. 그리고 인증 기간을 왜 꼭 KTL만 두냐는 겁니다. 산자부 산하의 그 기간도 여러 기간도 있으니까는
성능 인증 기간을 한 기간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능 인증 비용이 너무 올라간 겁니다. 인증 기간을 다 변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인증 비용을 줄여든가 이거는 국토부가 나서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능 시험에 좀 위협하더라도 단칼에 이거를 부적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업체들이 이 성능 인증 받기 위해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데 한두 번에 단칼에 잘라버리면 상당히 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성능 인증에 시험에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이드, 조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끌어 주는 거. 그래서 이 제작사들이 성능 인증 시험에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성능 인증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부탁하는데 뒤에서 이 회사 장비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렵게 제작사들이 성능 인증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꼭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능 인증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면 뭐합니까? 국내 시장에 팔로가 없는데 이미 공항에서는 국내 장비, 생산 장비 제가 볼 때는 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 사용 장소가 되기 싫다는 거겠죠, 그거는. 근데 이 국내에서 그 판매도 안 되는데 이걸 해외 수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산 개발 장비에 대한 시운전, 테스트베드 장소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내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산 장비가 국내에서 안 쓰는데 해외로 나간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국산 장비에 대한 어찌보다면 이 쿼터제를 좀 도입해서라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행 입찰제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협상에 연계해가지고 90대 10이 됐는데 기술 90 가격 10인데 기술 90 속에 실적이 5점이고 기업 평가가 5점입니다. 해외 수입 장비는 실적 갖춥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는 대기업권을 들어오기 때문에 갖춰집니다. 국내 제작사들이 직접 입찰 참여하려면 실적, 기업 평가 문제 일단 발목이 잡힙니다.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고 싶어도 입찰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생산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달라는 소리 못하겠지만 가산점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배점 안도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도 안 되면은 국내 개발, 성능 인증 받는 장비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도입해서라도 10대 장비를 구매한다면 3대는 국산 장비다 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동법 부칙 2조 2항 2개 회사가 2개의 장비를 만들었을 때 수입 장비에 대한 규제를 분명히 해주길 저는 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 부칙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하지 말라는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부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법적인 문제니까는 저걸 준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공장비 인증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절감되어 싶다는 겁니다.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공반 장비가 살려면은 수출길인데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외 공항 컨설팅하고 해외 공항 사업을 많이 하니까는 국내 제작한 장비가 이 컨설팅에 같이 합승해서 나갈 수 있게끔 수출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가 목표한 외산 노준도 탈피하고 국내 항공모함 기술의 자립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전시 우리 정진희 이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국산 장비가 빨리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좋은 장비들이 많이 생산돼서
앞서 발표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테스트 베드가 빨리 구축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나 또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또 사실 그런 정책 기획, 집행, 실행하는 곳에서는 현장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데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항공보안장비 국산화 말씀하시면서 전적으로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뭐 IT나 뭐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 보안 장비는 외산에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K 항공 보안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긴박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마이크 한번 더 주세요. 잘 안 되나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어렵게 보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테스트베드 문제는 우리 국내 보안장비 업체에서 이거 좀 제발 설치해달라.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SST랩에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새로 개발한 CT 장비를 인천공항에 2대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좀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보안 장비 업체들이 좀 목말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지. 저는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승객 대기열이 많이 생겼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테스트베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 보안 검색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여객의 흐름이라든가 또 운영 숙련도 같은 것들을 테스트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는 좀 장비 오류가 생기지 않는 안전성 확보, 그러니까 효율성,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뭐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비용 절감, 사전 검증으로 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산 장비 도입했는데 고장났어요. 그러면 운영 중단, 또 뭐 부속품 들여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들여서는 안 돼,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야지 우리 K 보안 장비가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어떻게 넘어가죠? 그냥 이따 때리면 되나요? 이거? 아니요. 마우스 어떻게 해야죠? 이걸로?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스베이거스 발음이 좋나요? 이 맥커린 국제공항인데요. 얘들은 이노베이션 체크포인트라는 이런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어찌 보면 저희가 이미 우리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선행하고 있는 그런 보안장비 시스템을 저희들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자동화 검사 때 우리도 좀 하고 있잖아요. CT, X-ray 스캐너 다 마찬가지죠. 뭐 살균 시스템 다 하고 있거든요. 또 EAIT 바디 스캐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어떤 이제 우리도 지금 이거 거의 인천공항에 다 도입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이 저희가 좀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보면 승객 처리 속도가 아주 빠르게 향상이 됐다라는 거죠. TSA 같은 경우에 이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사전에 검증을 한 결과 최대 20도까지 어떤 승객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생 환경 개선은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초회의를 접촉하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얘들은 테스트벨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좀 해소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래기술 테스트벨. 지금 어찌 보면 이 과학 발전 또 어떤 그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해볼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이노베이션 체크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아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플라이셋. EU가 호라이즌 2020라는 그 프로젝트를 발굴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120조입니다. 120조. 120조를 어떻게 투입했냐면 공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테스트벨에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룩셈부르크, 베를린 공항.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독일의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리스크 기반 스크리닝이라는 거죠. 승객 자체를 나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냥 평상적인 사람, 뭔가 이 사람은 좀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사람, 이런 거를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공항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스크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뭔가 의심스럽다. 인핸스, 좀 더 검색을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과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어떤 위험 승객이 이제 포착이 되면 그 승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안 요원이 따라가서 감시도 하고 또 실시간 정보도 교육. 이제 예를 들면 보안 요원이 뭐 앱으로 해서 보내면 검색 요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보면 저희가 그냥 모든 승객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플라이셋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을 사실 준비했는데 제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 파일이 아마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 PDF 파일로 지금 온 거를 그냥 도로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플라이셋 프로젝트의 성과 효과 뭐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리스크 기반 스크리닝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빅데이터 기반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다리는 승객들도 손님들도 줄어드는 거죠. 대기 시간도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디오 분석이라든가 행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실시간 정보 공유해 가지고 좀 더 어떤 그 타겟팅한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미래 기술 도입에 기반 마련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비디오라든가 뭐 AI, 저희 뭐 AI 도입한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AI 기반의 이상행동 탐지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없거든요. 얘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이셋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테스트베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 보안이 많이 발전했고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도 보안 장비 분야에서는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가려면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돼요. 결국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국제공항 PIDS 시스템 이것도 저도 보면서 어찌 보면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어떤 그 시장 조사기관의 평가를 보면 앞으로 항공보안 시장, 공항보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이냐? 이 외곽 경계 탐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여객터미널에 대한 스크린 이쪽은 좀 많이 투자가 됐지만 이 외곽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 장력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균형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TSA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 광섬유 센서, 레이저 월, 지상 레이더, 라이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구축해버렸어요. 통합적으로. 저는 그 레이저 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레이저 월. 이 레이저 월이라는 건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메가볼타리라는 게 너무 광활하잖아요.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인력들을 투입해가지고 곳곳에 감시소서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좋은 어떤 그 선진 어떤 그 추적 탐지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레이저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어떤 그 레이저가 딱 끊겼다는 것은 침입 감지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다양한 형태의 기존의 물리적인 어떤 그 보안보다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곽 경비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제 동영상 준비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IDS의 성공과 시사점, 실시간으로 침입이 감지된다 이거죠. 몇 초 내에. 여담으로 제가 인천공항 근무할 때 저는 일부러 외곽 그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차를 몰고서 가서 외곽을 타의 특정 지점에 가서 막대기로 쳐봐요. 이렇게 탐지가 되는지. 근데 실제 안 와요. 제가 이걸 아무리 때려도 30분 기다려도 안 와요. 그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그 복합적인 최첨단 과학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 침입 감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구역의 감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섬유 센서, 레이저 월, 라이다 24시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작동. 이게 지금 광섬유 센서라든가 레이저 월 이것들은 기후, 바람 이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어떤 우리 현재 인천공항이나 국내공항에 설치된 외곽 경비 시스템, 침입 감시 시스템은 오작동이 많아요. 동물에 의한 오작동, 또 바람에 의한 오작동, 또 기후 조건이 안 좋으면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T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성공한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저녁에 미국 공항,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항에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EU에서 하고 있는 사티 프로젝트. 나 이거 정말 저희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냐면요. 저희는 어떤 그 공항에서의 어떤 위험 상황, 테러 상황, 위해 상황이라고 한다면 따로 물리적 상황과 사이버 상황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순분자, 테러범들이 공항에 대한 안전을 공격할 때는 이걸 결합한다는 얘기죠. 이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래서 이 EU의 사티 프로젝트는 어찌 보면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현실적인 위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채리고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해커가 출입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무력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공항 출입증을 딱 찍고 들어갔을 때 패스, 이 사람은 이제 뭐 인가받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해커가 출입통제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무력화 시켜버린다면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게 공항 현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 얘들은 지금 이런 물리적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가상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직원들이, 공항에 종사하는 보안 요원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드론, 저희가 지금 세션 쪽에서 드론 얘기했지만, 지금 LA에서 지금 TSA 협력에서 지금 드론 탐지 추적시킬 기술을 지금 테스트베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탐지율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탐지한 것들을 AI 기반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실제 공항에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거죠. 드론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드론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오는데 현재 지금 상태로는 과연 저 드론이 우리 공항에 위협이 되는지 이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격출시킬 거야 말 거야. 빨리 비행기를 수완시킬 거야 말 거야.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AI 기반 분석까지 한다 이거죠.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LA의 드론에 대한 테스트베드 운영 상황입니다. 실시간 탐지, 또 데이터 기반 분석,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블린 공항의 데이터 기반 보안 검색. 자꾸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 최근. 저는 우리 보안 장비도 K 보안 장비가 왜 돼야 되냐면 지금 중국산 보안 장비, 유럽산 보안 장비, 미국산 보안 장비가 사실은 우리의 데이터를 절취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보안 장비가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지금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앞으로 이제 미래는 데이터 전쟁인데 왜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뺏겨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더블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에 있는데 데이터 기반 보안 검색을 해요. 도입 사유가 더블린 공항이 이제 아일랜드의 최대 공항이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아예 30분 이내 대기 시간 발생하면 벌금 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데이터 테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기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저희 인천공항에 빨리 도입해야 돼요. 이거는 승객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일 7월 20일은 승객이 한 30만 명이 올 것 같다. 이 데이터 기반에 대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안 요원을 더 많이 투입하고 보안 검색들을 더 많이 운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많은 대기줄이 생기고 또 아침 한국 밀수시간 때는 대기줄이 길지만 오후에는 쭉 늘고 이게 지금 데이터 기반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이 보안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오후에는 돌잖아요. 보안 검색 요원들이 오전 하실 시간대는 많은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 보안 검색들도 얘들을 지금 테스트베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검색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간단하죠, 그렇죠? 처리량 증가, 대기시간 단축. 지금 현재 이 더블린 공항의 데이터 기반 보안 검색 그게 20분입니다. 20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분 내에 지금 모든 보안 검색이 최대한 시간 20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수기를 하더라도. 다음에 최적화 방안 보안, 최적화 방안이 도출되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 이거 수시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 베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공항 구축 방안에 대한 제안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 본 겁니다. 일단 빨리 필요하다. 테스트 베드 구축해야 된다. 대한민국도.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산 보안 장비의 실제 공항의 성능을 또 적용성을 테스트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장비 오작동,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위협이 지금 날로 진화하고 있고 날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 후발주자니까 예를 들면 차이 먼저 공격하고 방패가 나오는 건데 방패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 보안력 대응력이나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머릿속에 그냥 간단히 해봤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저는 아무튼 빨리 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에서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 테스트베드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테스트베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협회 회원사라든가 보안장비 업체 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베드를 한번 구축하고 싶다든지 이런 제안을 해서 한번 빨리 추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아무튼 이런 다양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박전 회장께 다시 한번 박수. 유경기 경북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1인 2역 3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발표도 그렇고 요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리모컨으로 하던데 노리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맥이 빠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오시고 또 우리나라의 항공관 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플로어 계시는 분들도 이번 토론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오픈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그 항공보안 장비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사무관님 와 계시지만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거를 자주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 그래도 좀 1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우선 그 토론문은 지금 책에 다 들어있고요.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4분께서 각각 한 2-3분 정도씩 본인 기관일 수도 있고 본인 지금 하고 있는 연구사항도 좋고 그런 내용들을 한 2-3분 정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또 얘기 듣고 또 한번 말씀하시고 플로어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면 한 3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그제 우리 학교 교수 전체 모여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DX, AX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4차 산업 특히 AI와 연관되어 있는 그 기술 또 장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환 회장님이 FID, PIDS 그러니까 외국 침입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우리 항공보안업계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해결을 못 하시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혜진 사무관님 어떤 말씀을 나오는지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보안 정책과 이해준 사무관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이런 말씀이 많지 않아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국산 장비업체 장비 제작사분들을 제가 이제 모셔놓고 간단히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4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그때 이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아까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숫자기반 수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업체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이 공항공사 입장으로 이해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그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장비가 아니면 일단 좀 불안하다는 거죠.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바로 보안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되게 못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사실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그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체계 구축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외 그 시장 진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납품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한 이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제 개선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공항공사, 양공항공사하고 충분히 검토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수출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산업부 수출가업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국토부 자체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으니, 산업부 수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출가업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기부에서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수출 마케팅 서비스를 좀 제공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R&D 지원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R&D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S3 같은 경우는 지금 13년도에 R&D 지원, 정부 R&D 지원 사업으로 3D 엑스레이 개발을 했고요. 23년도에 이제 ECC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지능형 3D 엑스레이라고 해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 이제 ECC 인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국내 제조사들 기술 수요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 R&D 사업을 이제 발굴해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R&D 성과물이 또 있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같이 이제 각각 R&D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성과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매년 기술 수요 조사를 해서 과제 발굴을 하고 이제 기획 연구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진흥원하고 이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기술 장비, 국산 검색 장비 관련한 기술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지원에 관한 거였는데, 이번 주 16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저희 항공보안 주간 처음으로 개최하는 건데요. 이번 행사 때 저희 국산 보안전 검색 장비 홍보 부스를 처음으로 설치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5개 업체 정도 와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SS트랩이나 이런 SNT 이런 데 오셔가지고 장비 홍보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공보안 주간을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보완해서 이제 계속 매년 개최할 예정이고요. 더 많은 업체들이 이런 홍보 부스가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카오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9월달에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카오 총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총회 기간 중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이제 팀 코리아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때도 그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계획을 해가지고 교통 분야 기업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요. 고위급 회담 기간 중에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공사 협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도 충분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항공안전기술원 원장님 좀 계속 끝까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데, 우리 김효식 팀장님이 항공안전기술원에 이제 장비 인증 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인증뿐만이 아니고 관련해서 하실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공안전기술원의 보안장비 인증을 하고 있는 김효식입니다. 먼저
오늘 항공안전기술원장님께서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시는 바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항공보안장비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건 2018년도에 1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18년도에 발효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19년도에 보안장비 접수를 인증 접수를 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18년도부터 어쩌면 이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제도에 대한 취지나 방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오늘 뭐 오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 그 부스 운영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 보안 장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몇 개 없어요, 사실상. 업체라고 해봐야 제가 연락하는 업체가 뭐 손에 꼽힐 정도니까 사실 그게 다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항공 보안 장비 인증 제도라는 걸 만들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뭐 기술에 대한 국제화, 뭐 기술의 독립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장비를 우리나라 공항에서 써보자는 취지이거든요. 저는 어떠한 고민을 해도 결국에 답은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항 입장에서는 뭐 아까 과제하셨지만 장조 이사님께서 하셨지만 뭐하러 국내에서 만든 장비를 쓰겠어요? 안 써요? 제가 공항 운영자라고 해도 저도 안 쓸 겁니다. 왜 안 쓰겠어요? 성능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항공보안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담당자가 그 장비를 보증하지도 못하는데 그 장비를 쓴다? 절대 불가능하죠.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을 공항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국산화에 대한 그 기치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8년 동안 우리나라 그 산업의 그 항공보안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기대하는 달리 왜 자꾸 국산화가 되지 않는지 사실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의 이제 큰 부분은 우리는 인증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그 국내 제작 업체에 대한 그 방향성이 단계마다 자꾸 이 한계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 사실 이제 공항 테스트베드에 대한 논의이고 저도 토론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토론문에 실었지만 쭉 이제 오늘 토론 그 내용들을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서가 나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X선 검색장비 한계업체 2종, 물론 이제 그 한계업체가 파산을 해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유원 SNT의 폭발물 흔적탐지 장비 1종, 8년 동안 2종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많은 또 시도가 있어요. 지금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장비들 업체가 시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기술 기준으로 또 전문가들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문가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인증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X선 검색료의 경우에는 너무 기준이 낮다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지금 올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증을 준비하시거나 인증을 시행하고 계시는 국내 업체들은 제가 볼 때 그 부족함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 기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행 기준도 제대로 통과되는 장비가 많이 나오지 못하느냐라는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항 테스트베드도 그 일환으로서 저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씀 좀 길어지니까 좀 마무리하면, 공항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은 저도 예전부터 기획연구를 통해서든 공항 운영자 담당자를 통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의견도 드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왜 공항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충분히 검증, 그러니까 실제 장비에서의 성능 기준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공항에서의 운영성 측면에서 뭔가 또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그 공항 운영자의 정교화된 그 교육 매뉴얼이라든가 장비에 특화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항 운영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그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항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증기관이 인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그것을 습득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실제 인증에 신청하려고 하시는 장비 업체들의 기술 지원이 될 수 있어요. 공항 운영자나 그 공항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그 기술, 공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기술적인 원인이나 오류나 이런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절대 제공해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 현상이나 문제점을 식별하실 수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받은 장비를 공항에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구축해 놓고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유원 SNT가 오늘 오셨지만 지금 그게 2021년도에 인증받고 나서 지금 공항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가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유원 SNT 장비가 공항에서 제대로 동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증을 준 인증기관조차도 실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증기관은 실질적인 그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도 최소한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서 공항에 구축하게 되면 공항 운영자로부터 하여금 그 장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획득을 할 수 있게끔 좀 제도 개선을 저희가 요청 드린 바도 있고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지켜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이제 인증기관이 그런 중심을 잡고 공항 테스트베드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데이터를 국내 그 도전을 하려고 하는 X성 검색 업체라든가 이런 그 제작 업체, 국산화를 노력하는 업체들에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인증기관이 그러면 세부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만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고 또 원장님께서 또 새로 부임하셔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요. 저희 인증기관이 이제 좀 생각하는 방향은 사실 이제 돈을 획득하고 인력을 획득하면 사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그것은 사실 좀 요원한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기관 나름대로 지금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또 많은 얘기하셨지만 인증기관이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 단순 검증용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장비들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이번에 장비를 또 디징도 해주셨고 국내 MIK에서도 장비를 디징도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그 확보된 공간에서 차라리 인증기관의 그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는 데이터가 없어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시험기관은 그 선천에 아주 좋은 시험 인증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거기에 그 실질적으로 성능을 프라이빗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별적인 성능 시험을 의뢰하시면 굉장히 많은 돈을 그쪽에서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 주요 항목이나 시험 항목 그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을 시험기관처럼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장비에 대한 그런 기술 지원도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그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얘기가 이제 거듭되면 될수록 보니까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 테스트베드 아까 우리 그 대표장님도 말씀 나누셨는데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로 제가 생각을 듭니다. 지금 우리 그 아들기술원 쪽에서 얘기도 또 여러 가지 시험센터의 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또 현실적인 얘기를 이전에 우리 인천공항공사 그 보안장비팀 쪽에도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로서 인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라 그러죠? 공통적으로 저 장비는 최고다라고 하는 그 인천공항의 네임에 맞는 뭐 이런 수준의 장비를 또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이제 이따 개발자 쪽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전화면 우리 박사님이 인천공항공사 대표로 나오셨는데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뭐 양쪽, 그러니까 운영자의 입장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우입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기네요. 저희 아침에 그 행사하고 여기 바로 넘어오고 그래서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일단 저희는 이제 R&D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R&D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가 있었던 T1 교통센터에서도 실증을 좀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대상으로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요. 아직 개발 중인 장비가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여객 이 기술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아직 그걸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공항은 실제 사용 기관이기도 하고 운영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앞에서 있는 키아스나 이런 쪽에 성능을 충분히 확보해 주신다는 거면 그리고 그게 인증이 났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서 실제 운영해보고 사용성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인천공항이나 국방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모든 게 인천공항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키아스라고 좀 연계가 돼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어디에 실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들을 마련하고 그게 피드백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개발 기관이라든지 인증 기관이라든지 저희 실증 기관으로서 공사 인천공항이나 한국항공사가 움직일 수 있는 순환되는 체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저희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객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공항공사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일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물건에 대해서 이상이 또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공항에서 운영되는 초소라든지 상부지원 초소라든지 먼저 사전적으로 현장에서는 검증을 하고 거기서도 충분히 사용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마도 국내 장비들이 충분히 더 신뢰도를 갖고 해외 발로도 개척을 하고 국내 공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공항에도 같이 협력하는 기관들하고 해외 팔로 지속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로 짧게 가능하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장비 개발업체
TS배에서 현재 엑스레이 장비도 지금 AI 기술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우리 SST의 조한동 우리 영업총괄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 조한동 이사님 그 발제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노베이션 데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베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항공보안 장비가 실제 인천공항이나 국내공항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노베이션 레인이라고 하는 트랙에 이거를 실어서 이 업을 함께 하고 있는 특히 정부는 보다 좀 포커싱을 해서, 아까도 이제 이혜진 사관님 뭐 과기부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항공보안 장비 산업을 우리가 얘기하는 뭐 K문화, K드라마 뭐 이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까 이제 장지현 우리 저기 이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업계를 대표해서 한번 우리 조한동 우리 이사님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청국장은 바뀌었는데요. 우선 SS의 손철수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운영 총괄을 좀 맡고 있고, 뭐 공교롭게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이케 인증을 따고 해외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글로벌 상황들을 좀 보게 돼서 그 경험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발제자 분께서 그 해외 공항의 이제 이노베이션 체크포인트나 이노베이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군데를 직접 가서 좀 봤습니다. 저희 제작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위해서 좀 봤는데, 뭐 여러 포인트를 봤지만 좀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앵커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공항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직접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로마공항의 이제 그 KPI 중에 하나가 승객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3분의 1로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항은 어떻게 목표를 올바른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 기업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 기술 기업이라는 게 물론 저희 같은 장비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또 TRS라는 또 설비도 있고 또 뭐 거기 이제 이 앞뒤로 보면 이제 승객의 플로우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카메라 기반으로 또 제어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인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이질적인 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질적인 기업들을 모아서 거기서 결국은 이 공항이 원하는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심을 하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검색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하고 이런저런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승객들을 그냥 앞에 화살표를 하나 두고요. 화살표로 그냥 방향만 바꿔줍니다. 여기 사람 많으면은 왼쪽으로 화살표 바꿔주고요. 이쪽만 오른쪽으로. 그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가지고도 실제 그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작스럽게 교통으로 갖고 와서 근데 자리를 보니까 좀 되게 의미가 있는 이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레귤레이터도 계시고 오퍼레이터도 있고 저희가 매니팩처러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이 K 항공보안 장비를 이제 글로벌 경쟁을 갖추는데 결국 합심해서 저는 가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베드 물론 저희는 정말 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를 저희 의도대로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과연 뭘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원하는 그런 그 성과를 내야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빠진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 사실 보안장비라는 게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보안이라는 명분 하에 뭐 커넥티비티라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고 또 각 제조사별로도 완전 블랙박스입니다. 공개하는 정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이건 보안 장비야 이러면 이제 다 그동안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뭐 제 판단에는 아주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대로 TSA가 앞장서서 그걸 깨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혁신 기업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유럽이 훨씬 많고요. 뭐 항공관에 국한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거의 큰 키워드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TV는 뭐 휴대폰 다 이 규격들이 다 사실은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규격을 서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데이터도 서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뭐 스위치 섹션의 하드웨어를 SSD과 연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SSD 소프트웨어가 스위치 섹션을 연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국내 기업 같으면 뭐 AI 딥노이드라는 회사도 있고 해외도 여러 이제 AI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이 그 국산 뭐 보안 장비든 해외 보안 장비든 간에 뭐 같이 연결해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오픈 아키텍처 부분을 지금 어쨌든 뭐 여러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드웨어 부분에 제 개선할 부분도 여전히 있고 그 스탠다드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극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의 문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 경쟁력을 더 갖춰갈 거냐? 뭐 열심히 따라가서 그 수준을 맞춘다고 해서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든 미국, 뭐 유럽 또 중국 뭐 이런 앞선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앞서가서 저희가 선점화할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 부분이 테스트 베드에 결국 포함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컨텐츠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도 가지시고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거기에 저희는 어떤 알맹이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 저희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희 장비 실증해주세요, 검증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세계 저희가 뭐 좋은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가 그 세계 공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로 좀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은 뭐 거의 다 왔는데 우리 이제 그 발표하셨던 두 분도 이제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 말씀 좀 나눠주시고 오늘 플로어에 그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두 분 말씀 좀 듣고 또 플로어 쪽에서 혹시 꼭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손 드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쪽 먼저 할까요? 혹시 플로어 쪽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 나누실 분. 네. 예, 테스트에서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베드 그거에 대해서 잘 봤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주공항에 엑스레이 5대를 설치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검색 요원이 시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5대 장비는 국제선, 제주공항 국제선으로 다 이동이 됐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장비들이나 모든 게 테스트 베드를 좀 거치면 검색 요원이나 승객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항공보안법 제27조를 보게 되면 성능 인증 심사하는 것만 우리 검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국제선에다 그 장비를 지금 설치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국토부에서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성능 인증 심사를 테스트베이드는 지금 통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베이드를 통과하고 성능 인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베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보안법 27조를 좀 개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테스트베이드를 하는 것도 검색으로 인증을 좀 해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하면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항에서 한 3, 40년 근무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분 또, 예, 이쪽에 마이크 좀 얹어주세요. 저기, 기회주나요? 들고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건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요원에스테이시 김명원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베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 문제, 장전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수출을 하게 되면 아까도 인천공항이나 한국공항공사에서 컨설팅이나 건설을 하면서 보안 장비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지 국가에서 국내 인증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쪽 국가에서도 저희 장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이든 아니면 항안현 쪽에서든 우리나라 인증에 대해서 좀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하려다가 인증 문제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서 막혔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재이사님 아까 잘 해주셨고요. 입찰에서 가점 사항을 주는 것도 좋지만 타부처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입찰을 낼 때 아예 외장군으로 내버리면 국산 제품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원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계시면 우리가 장재현 이사님께 말씀 더 하실 거 있어요? 한마디만. 네.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진짜 궁금한 겁니다. 항공보안법 27조에 동법 불칙에 뭐라고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항공보안 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이종이성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의 항공보안 장비 인증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시는 태어공항입니다. 이 금년 말이면은 국내에도 이제 두 개 회사가 두 개 모델로 인증을 받는데 테스트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해외 수입 장비가 인증을 못 받았으면은 국내 공항 운영자가 수입장이 못 사는 게 아니야 이거죠. 분명히 이거 이제 두 개 회사가 두 개 학기라는 받았는데 법으로 받았는데 법이 보호를 못 해주고 운영자가 수입 장비를 쓴다. 이거 법 위반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한 겁니다.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는 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배짱이냐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이미 그 법으로 성능 인증 받기 전까지는 해외 제작사의 성능 인증을 인정한다 했고 국내 제작사가 인정을 받았으면은 법대로 하자는 거죠. 법대로. 그러면 솔직하게 공항 운영자도 어쩔 수 없이 국산 장비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진희원에서 좀 말씀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알미에 이사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장비든 해외 장비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안전기술원장의 인증서를 발급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임했으니 한국안전기술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를 획득하는 업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히 맞고요. 자, 2개 업체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업체, B 업체가 국내일 수도 있고 모두 해외일 수도 있고 국내 또는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A 업체하고 B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자, 예를 들면 X선 소형 검색 장비를 A 업체가 지금 받은 상태죠. 여기에 B 업체가 추가로 받았다라고 하면 한국법 제27조 구칙에 의해서 현재 정확하게는 공항 운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비 운영자죠. 거기에는 공항,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공항 철도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장비를 운영하는 장비 운영자는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한 인증 장비만을 써야 된다. 즉 한국안전기술원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 장비만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로 그거였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뒤에 써도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구칙에 보시면 해외 장비든 국내 장비든 상관없이 그 내용 연수를 다 할 때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항 운영자는 인증받은 장비만 써야 됩니다.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답변은 안 됐는데요.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를 항공보안법 27조에 의해서 공항 운영자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이 발표하신 우리 그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는 인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 그거는 제가 봐도 인증받은 장비가 우선이지 인증받은 장비를 테스트한다는 건 좀 무리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도 그거 제작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 부분은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공항 봤더니 실제 인증받지 않은 장비도 화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알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알사 인증을 안 받은 장비가 있었고 그다음 알사 인증 받은 장비가 있었는데 두 개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 베드를 만들게 되면은 인증받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는 보안을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인증받은 장비고 하나는 인증받지 않은 더 혁신적인 개념 장비를 두고 그거에 대한 또 테스트 베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두 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테스트 베드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다루어지는 미국의 테스트베드에 대한 어떤 이 정확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인증 제도가 기본적으로 미국은 인큐베이팅 방식입니다. 국가가 모집을 해서 개발사로 하여금 인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서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미국의 TSL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제작사들이 모여서 성능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 단계 DTM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끝나면 실질적으로 TSL에서 평가를 해서 그 국가가 정해놓은 미국 TSA가 정해놓은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은 어프로브드라고 하는 그 증을 줍니다. 그 증을 주면 그 제조사는 미국 TSA가 최소한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제조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에다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TSA가 그것을 개런티해주지 않습니다. TSA는 미국 공항의 모든 그 장비를 배치를 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치를 해주는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어프로브드된 장비를 공항에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모든 어프로브드된 장비를 다 공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프로브드 시키고 그 다음에 그 TSIF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BHS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내구성 테스트나 실내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끝나면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시범 공항이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시범 공항에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운영 검증에 대한 오퍼레이션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걸 검증이 끝난 장비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기준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인증을 충분히 성능을 정해놓은 국가 정해놓은 기준을 획득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영시켜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 기준을 통과한 인증서를 획득한 장비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간도 뭐 많이 좀 지났는데,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한번 보니까,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또 테스트베드도 또 구축하는 것으로 또 돼 있습니다. 26년까지거든요. 그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다행히도 한국 그 산업기술시험원이 보니까 재작년에 오픈했죠, 서천에.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SS 트랩에서 그 토론문에 나와 있듯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노베이션 레인이라고 하는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번 이번에 여러 가지 뭐 K문화, K팝, 뭐 최근에 K정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고민 한번 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그 항공보안 장비 토론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앞으로 이 산업 현장에 계실 분들도 더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산업으로서 좀 잘 퍼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좀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션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일단 교수님과 우리 발제자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미래항공보안 포럼 모든 전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